전남 목포 쪽 팍스 라이더스 라이더 카페 오픈,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전용 도로 제한에 대한 안타까움 등.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은 진주시에 들렀다가 해질녘이 되어서야 합천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장보기나 맛집 가기, 영화보기, 센터 가는 거는 다 진주에서 비교를 해서 사실상 진주시민이나 다름없죠. 요즘 히말라얀이나 게릴라 450을 좀 지르고 싶다는 엄청난 기변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꿋꿋이 참아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작은 오토바이 관련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남 목포시 인근에 팍스 라이더스라고 하는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팍스 라이더스라는 상호명이고 전남 영안군 바이크 카페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지도로 살펴보면은 목포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소는 나불외도로 13-13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목포시가 화살표에 위치를 하고 있고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근처에 팍스 라이더스 카페가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전남은 물론이고 경남 등 지방에는 바이크 관련 카페나 상점 같은 게 참 작은데 신상 라이더 카페가 생겼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외관은 이런 모습이고요. 밖에 알라 무복이라고 크게 써져 있고 여기 특징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꼭 휴게소 같은 느낌으로 앞에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께서 다녀가신 모양이더라고요. 목포 인근 라이딩 하실 때 잠깐 들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쉬다가 가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 방문을 해서 사진을 좀 주워 왔는데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새로 생긴 신상 카페라서 깨끗하더라고요. 밤에도 여기서 고기도 구워서 드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런 사진들도 있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가성비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 네이버 가게 소개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이 2,500원, 핫초코가 3,000원으로 커피 가격도 나름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저조차도 괜찮다 싶은 수준이고, 저는 가난한 회사원이라서 어디 라이더 카페라고 해서 갔는데 커피값이 5,000원, 6,000원 이러면은 솔직히 많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커피를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라이더 카페 자주 다니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자주 마셔봤는데 스타벅스를 넘는 수준의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는 한 번도 아직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커피 값은 거의 스타벅스랑 동일하게 받는데 커피는 솔직히 맛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값이거니 하고 내고서 이제 마시고는 했는데 비싸다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오죽하면은 합천 모트라드에 가면은 부지 안에 이마트 편의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파는 스타벅스 병에 담긴 커피를 사서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쉬다 가고 그랬는데 가격이 3,000원, 3,500원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수원 쪽에서 새로 생긴 신상 라이더 카페인 수만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때 수만장에서 누가 번호판이 없는 뒤에 눈뽕 라이트를 이렇게 LED 라이트를 크게 다른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가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뒤에 붉은 글씨로 크게 Catch me if you can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는 글씨도 적혀 있었고, 아무튼 이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때 사실 수만장의 커피 가격도 커뮤니티에서 좀 이슈가 됐었어요. 수만장의 커피 가격이 한 5,500원 정도 하는데 합천 모토라드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아무튼 이게 좀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 라이더 카페는 왜 이렇게 다 비싸게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되어서 이틀 넘게 라이더 카페들에서 받는 커피 가격에 대한 논쟁이 커뮤니티에서 이어졌었어요. 막 나중에는 서로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거짓냐, 그거 낼 돈도 없냐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돈이면은 기름 반 통을 채우는데 차라리 편의점을 가는 게 낫지 이러면서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심 저도 속으로 이제 커피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면 카페 사장님들도 부담이 많이 들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라이더 카페를 가면은 오토바이 구경도 하고 같은 라이더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반대로 좀 혼자 있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고 누가 일부러 말을 좀 안 걸어왔으면 좋겠고 저렴한 커피 마시면서 마음 편하게 있다가 좀 재충전이 되면은 다시 도로로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라이더 카페보다는 편의점에 가서 레츠비 한 개 사가지고 따서 마시면서 배고프면은 즉석해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 먹고 다시 도로로 나가면 딱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라이더 카페는 라이더 카페만의 정치와 분위기 그리고 멋진 인테리어와 아늑한 소파 같은 공간이 있어서 서로 좀 일장일단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편의점이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즐기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3,000원 정도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좋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번쯤 팍스 라이더스 카페에 가보고 싶어지네요. 좋은 가격인 것 같고요. 팍스 라이더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지도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왼쪽 아래 목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제법 머네요.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 많이 찾아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번 가볼까 싶어서 지도로 이륜차 내비로 이제 설정을 해서 내비를 찍어보니까 4시간 7분이 걸립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같은 거를 못 타서 그런지 겁나게 오래 걸리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도 빨리 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이륜차에게 개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해봅니다. 이건 뭐 법으로 솔직히 타지 말라고 강요하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예전에 해외에서 온 라이더분들이 통행증까지 끊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왜 자기들이 잡혔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아무 문제도 없이 잘 달려서 휴게소까지 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여기를 통행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라고 하니까 뭐가 도대체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외국인 분들이 태어난 국가에서는 오토바이도 당연하게 고속도로로 자유롭게 다녔고, 여행을 다녔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오토바이가 자유롭게 고속도로로 통행을 해왔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마약 같은 것도 없다, 잘못한 게 없다 막 이러다가 계속 뭐 경찰이 뭐라고 하니까는 통행권을 안 뽑아간 줄 알고 그러나 싶어서 경찰관들한테 통행권도 보여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그게 아니고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는 이 외국인 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 직진만 하면 되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더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직진만 하면 되는데 일반 국도, 교차로도 있고 버스, 택배차, 택시 등등 튀어나오고 애들 튀어나오고 불법 주차 차량 있고 이런 도로보다 이 깨끗한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경찰이 계속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외국인 분도 어쩔 수 없이 웬만한 차보다 내 바이크가 더 빠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국제망신이죠. 후진적인 교통법을 재정비하지 않고 방치해서 전 세계 90%가 넘는 국가에서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는 물론이고 고속도로도 자연스럽게 통행하고 있는 마당에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논리도 없이 위험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륜차를 고속도로에 막고 택배차, 버스, 택시, 불법 주차 차량, 교차로 등의 위험소가 더 많은 시내를 통과하게 하고, 또 지정차로제라면서 버스나 덤프트럭과 같이 이륜차를 주행을 시키면서 너네 안전을 위해서야 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 이륜차가 사고가 해마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 53%의 사고가 시내에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쭉 뻗어있는 이런 시야가 넓게 깨끗한 도로에서는 사고가 나기 힘들어요. 다 보이니까. 그리고 신경 쓸 것도 적으니까. 하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신호도 많고 위험 요소도 많은 시내에서는 신호등도 봐야 하고 차선도 직진 가능한지 좌회전 가능한지 봐야 하고 옆에 후진하는 차도 봐야 하고 애들 튀어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덩치가 작은 이륜차는 시내에서 사고를 당할 확률이 이런 넓고 깨끗한 도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나 버스와 같이 이 이륜차를 통행하게 만든 지정차로 제도도 논리가 엉망진창인 법이죠. 사이즈가 작은 이륜차를 거대한 덤프트럭이나 버스랑 함께 다니라고 해놨으니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매년 터지고 있는데, 이 사고 실제로 예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소 끔찍할 수 있는 영상인데, 덤프트럭이 정지했다가 출발 시에 앞에 서있는 오토바이를 못 보고 사고를 내는 영상입니다.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TV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왔던 영상인데, 덤프트럭이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작아서 사각지대로 인해서 못 보고 그대로 출발해서 밀어버리죠.
이런 사고가 1년에 한두 건이 아니죠. 저번에도 시내에서 대우 화물차가 앞에 서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못 보고 그대로 앞바퀴로 밟고 넘어가는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화물차나 덤프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랑 작은 이륜차를 같은 차선에서 이렇게 통행하게 만드는 법을 만든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륜차 운전자 보고 그냥 죽어라 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다니는 하위 차선은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포트홀도 많이 패여 있죠. 그래서 승용차조차도 하위 차선을 기피하는 마당에 이륜차 보고 거길 다니라고 하니까 참 법이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냥 이륜차 운전자들이 숫자도 적고 목소리도 힘이 안 실리니까 너네는 안 보이게 저쪽 하위 차선이랑 저쪽 국도에서만 다녀라. 눈앞에 얼쩡거리는 거 보기 싫다. 하위 차선은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오히려 더 위험하고 도로 상태도 훨씬 안 좋아서 바퀴가 두 개뿐인 이륜차가 다니기에는 위험하다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너네는 숫자도 적고 여론이 형성도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몇 명이 해마다 죽든 말든 그냥 거기로 계속 오토를 밟고 여름에 울퉁불퉁하게 녹아버린 아스팔트들을 밟으면서 하위 차선으로만 다니세요. 너희 안전을 위해서라니까 라고 말하는 게 현 상황이죠. 더 답답한 건 현재의 법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오토바이를 실제로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의 상황, 현실을 잘 모르시죠.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모르시는 건데, 참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하도 예전에 이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질타도 받고 댓글들도 좀 안 좋은 게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이륜차의 이런 어려운 입지나 실정과 맞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들이 개선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덤프트럭과 버스랑 함께 이륜차를 병행시키는 건 누가 봐도 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소 아쉬운 기분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3월과 4일에 진주 로얄필드에서 게릴라 450을 전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서 쉬고 있어서 저는 이거 업로드 해놓고 게릴라 실물을 진주에 가서 구경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진주 로얄필드에 가면 지퍼백에 담아서 과자, 사탕, 초콜릿, 젤리도 주시고 껌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3일, 4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경도 하고 간단한 다가도 받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얼른 가봐야 해서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